ETF 또 공부해야 될 게 남았을까요? 세금적인 측면 조금 네네. 디테일하게 좀 풀어드릴까요? 네. ETF 이제 국내 주식형 ETF가 있고 기타 ETF라 해가지고 뭐 원자재를 따라가는 거, 파생 상품을 따라가는 거, 뭐 채권을 따라가는 ETF가 있을 거고 또 해외 ETF가 있겠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국내 ETF가 가장 유리하다. 국내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한 거래세가 면제가 되고 ETF 매도할 때 해외 주식형 ETF도 거래세는 똑같이 면제가 되는데 ETF 매도할 때 매매 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소위 말하는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가 되거든요. 어렵다. 일단 거래세가 면제된다는 거래세는 거는 해외 주식형 ETF나 국내 주식형 ETF나 동일하게 면제예요. 거래세라는 건 내가 이걸 살 때인 거예요? 거래세는 사고 매도할 팔 때. 때요. 살 때는 안 붙습니다. 팔 때 그러면 면제되는 건 해외나 국내나 국내 주식은 똑같은데 동일한데 매매 차익, 그러니까 수익이 났을 때 수익 난 거에 대해서 배당소득세 15.4%가 붙거든요. 많이 붙네요. 부동산 팔 때 양도 차익 붙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국내는 안 붙고. 국내는 안 붙어요. 국내 ETF는 배당소득세 15.4%가 비과세 됩니다. 근데 해외 주식형 ETF에 당연히 15.4% 매매 차익에 대한 비과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세를 부과를 합니다. ETF 분배금이라고 보유기간 동안 받은 ETF의 증가분에 대한 일종의 배당소득을 주거든요. 배당소득의 개념인데 배당소득을 주는 거에 대해서 똑같이 분배금은 국내 주식형도 15.4% 분배금에 대해서 배당소득세를 떼고요. 해외 주식형도 똑같이 분배금에 대해서 15.4%를 뗍니다. 공통적으로 세금이 붙는 거는 국내 주식형, 기타 ETF형, 그다음 해외 주식형은 대부분 다 배당소득세 15.4%를 배당금, ETF에서는 분배금이라고 하죠. 분배금에 대해서는 15.4% 공통적으로 과세를 하고요. 국내 주식형 ETF와 해외 주식 ETF인데 국내에서 만든 해외 주식형 ETF는 전부 ETF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됩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매력이 있죠. 국내 주식은 매도할 때 분명히 매매 차익에 대해 세금이 붙습니다. 매매 거래세가 약 0.3% 정도 붙는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게 면제가 되니까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ETF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붙습니다. 기타 ETF 아까 말씀드린 원자재, 채권형 이런 것도 있어요. 아니에요? 기타 ETF는 다른 거예요? IT라는 산업에 투자하는 건 주식형 ETF고요. 기타 ETF는 원자재, 금, 은, 구리, 저번에 그 원유 다 원자재형이고요. 파생 상품과 결합된 ETF가 파생형 ETF고 채권은 우리가 너무 첫 시간에 말했던 채권형 관련된 ETF 그런 거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분명히 양도소득세 15.4%를 과세를 합니다. 해외 ETF는 세금이 더 큰데요. 해외 주식 계좌를 개설해서 해외 주식 계좌에서 ETF를 매매하시면 250만원까지 비과세고 250만원 넘는 거는 양도차익 과세를 해서 22% 세금이 붙습니다. 세금 진짜 많이 떼네요. 그렇게 세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합성이라는 상품이랑요 코덱스 중국 본토 A50이라는 상품으로 이름을 봤을 때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합성 종목 코드로 아시면 더 편해요. 204480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 합성 상품은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차이나 중국 지수에 투자를 하는 거고 이 CSI 300이라는 거는 글로벌 경제 성장을 이끄는 중국 본토 A주에 투자를 하는데 A주라는 건 우량주라는 거죠? 우량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하이하고 선전거래소에 상장된 시가총액 상위 300개 A주에 투자하는 타이거 차이나 CSI 300인데 뒤에 레버리지가 붙기 때문에 일종의 파생 재간접형 상품으로 일간 수익률 CSI 300 지수의 2배 지수를 추적하는 ETF 상품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2배를 준다는 건 내가 만약에 100을 벌 수 있는 걸 200을 번다는 거잖아요. 코스피 200 지수가 10% 수익 났을 때 코스피 200 레버리지는 수익률이 20%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사실 안 될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수는 근데 결과적으로 오르잖아요. 이거 설명드릴 수 있게요. 코스피 200 지수가 반대로 10%가 빠지잖아요. 코스피 200 레버리지는 20%가 하락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두면 되잖아요. 장기 투자? 이런 거 있어요. 지수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고 보면 코스피 200 지수 레버리지 지금 설명드린 타이거 차이나 CSI 300 레버리지가 지수가 1년 동안 50% 올랐을 때 이 레버리지 상품은 100% 오르는 거니까 2배 오르는 건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 유리하죠. 반대도 있어요?
근데요? 그 그러니까 인버스 떨어지. 상품이죠. 인버스 레버리지도 있죠. 인버스 레버리지 상품이 20% 떨어졌을 때 수익이 2배가 나는 거죠. 20% 떨어진 거랑 같은 효과인 거죠. 미래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얘기하신 대로 네. 우리 경제가 성장률은 떨어지더라도 네. 경제가 성장하면 그 경제 성장은 기업이 성장하면 네. 그 기업으로 구성된 지수가 올라가면 그렇죠. 지수의 레버리지 상품 지수의 2배 크게는 뭐 3배까지 네. 2배 상품이 있고 레버리지가 있고 3배 상품이 또 있거든요. 지수. 또 하긴 상품은 다양하겠죠. 상품은 계속 개발되겠죠. 네. 그런 상품은 장기적으로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물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수가 우상향한다는 가정하에 레버리지 상품은 지수의 2배 이상의 수익률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고려해볼 만한 상품이다. 또 하나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을까요? 네, 코덱스 중국 본토 A50 상품은 뭐냐? 코덱스 삼성 자산운용이 만든 상품인데 중국 본토 A50 세계 3대 지수개발사 FTSE사가 산출하는 FTSE 차이나 A50 지수를 추적하는 삼성 자산운용 ETF 상품이에요. 이 FTSE사가 산출하는 FTSE 차이나 A50은 중국 정부가 승인한 외국인 투자자 한도를 모두 소진했을 때 외국인 한도가 소진되면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FTS 차이나 A50 선물과 홍콩에 상장되어 있는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이에요. 왜 또 싱가포르로 가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품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는 그런 지수를 따라 한다는 거죠. FTSE가 개발한 세계 3대 지수개발사 FTSE가 개발한 지수를 따라 추적하는데 중국 정부가 승인 외국인 투자 한도가 모두 소진됐을 때 싱가포르 상장되어 있는 FTSE 차이나 A 선물 50 선물이랑 홍콩에 상장된 ETF를 투자한다는 거죠. 외국인 투자자 한도를 소진했을 경우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이만큼 투자라고 한 금액이 다 채워졌을 때 그러니까 투자하라고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한테 100% 다 개방을 안 한 거죠. 일정 부분까지만 투자를 허용을 한 건데 그 허용 한도가 다 채워졌다는 거죠. 그러면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FTS 차이나 A50 선물 지수를 통해 외국인 한도 소진된 지수를 똑같이 투자하게끔 한 거죠. 자동적으로 이렇게 넘어가게끔 이게 다 팔렸으면 살 게 없으면 이쪽에 가서 사게끔 같은 거를 추적하는데 중국 본토에서 사는 게 아니고 중국 본토에서 사는 거는 외국인 투자 한도가 찼기 때문에 같은 지수를 사는 거긴 한데 싱가포르에 상장되어 있는 FTSE 차이나 A50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중국 본토 시장을 사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거죠. 이건 예를 이제 들어주신 거고 뭐 국내 주식, 국내 기업으로 된 그런 것도 있고 그런 거죠. 타이거라고 해도 삼성, LG 이런 뭐 하이닉스가 있는 ETF도 있고. 네. ETF 총정리. ETF 운용자산 규모가 클수록 좋다. 왜냐면 운용자산 규모가 크면 그만큼 투자할 때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니까. 대표적인 운용사 미래에셋 자산운용, 삼성 자산운용, 키움 자산운용, 한화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 ETF,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 한화 자산운용의 아리랑 ETF, 키움 자산운용의 코세프, 한국투자신탁운용의 킨덱스. 이 정도 충분히 활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ETF 거래량이 많을수록 좋다. 거래가 활발히 돼야지 내가 언제든 살 때 살 수 있고 언제든 팔 수 있는 실제 거래가 잘 되는 ETF를 사는 게 좋다. 그리고 세 번째, ETF 당연히 수수료가 낮을수록 좋다. 수수료는 결국 비용이니까 수수료가 낮을수록 비용이 적어지는 거고 장기적으로 투자 수익률이 좋아지는데 비용은 무조건 쌀수록 유리하다. 그래서 ETF도 네이버 금융에서 ETF에서 실제 운용 보수, 그러니까 전체 보수를 확인해 보시자. 타이거나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타이거나 삼성 자산운용의 코덱스가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낮은 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계리율이 낮을수록 ETF가 추적하는 지수, 기초지수를 잘 따라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계리율이 되도록이면 낮은 ETF를 선택하자. 이상과 현실의 괴리가 클수록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엄청나게 비유가 장난이 아니죠. 계리를 많이 느껴서 현실을 잘 따라하는 기초지수를 잘 따라하는 계리율이 낮은 ETF를 택하자. 계리율이 높다는 거는 기초지수를 잘 못 따라오기 때문에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 네이버 금융? 네이버 금융에 ETF는 따로 나와 있으니까 계리율 체크해 보시고 수수료 체크해 보시고 거래량도 네이버 금융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레버리지, 인버스 이걸 합성 상품이라고 하는데 합성인 거는 그만큼 합성으로 인한 신용에 대한 리스크와 비용이 더 들어가니까 되도록이면 합성 상품은 조금
투자할 때 상당히 조심하고 고려를 네. 많이 하자. 초보자라면 진짜 좀 신중하게 네.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특히 인버스. 그쵸. 저는 무서워요, 그런 거. 전 장기 투자를 하자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만약에 하게 되면 레버리지를 하는 게 나을 수 있겠네요. 네. 주가가 우상향 될 거니까. 주가 우상향 될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레버리지 하시면 좋죠.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희가 실제 ETF를 하나 살 건데 사고 싶어요. 하나는 해보고 싶어요. ETF를 말씀드리면서 상품명도 나오고 있는데 절대 추천이 아니고요. 네. 자막 넣어주세요. 네네. 저희 뭐 돈 받고 하는 거 전혀 없고요. 네, 전혀 ETF. 네. 그리고 마음 편하신 게 현지에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나왔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거 없고. 그래서 그냥 저희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네. 하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철저하게 맞아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전 10만 원 날 거예요. 많이 못해요. 성격이 그러지 못해서. 실제 해볼 건데 그게 네. 절대 추천 아니고 이런 ETF도 있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네, 이렇게 해보면 된다. 이렇게. 네, 장중에 실제 ETF 매매하는 것들을 네, 꼭 꼭 해보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